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하도 대통령이라 소리 붙이지 말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붙이겠습니다. 예. 정말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웬만만 하면 직책을 불러서 예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자, 그런데 요즘 하는 걸 보면요, 연말연시를 계기로 해서 내놓는 SNS의 입장문과 그 다음에 새해 인사로 내놓는 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전직 대통령인 사람이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의 이 엄중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본인이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실패로 운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을 훼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제 새 인사문을 갖고서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기미가 없네요. 오늘은 또 뭘로 또 난리를 치고 있느냐? 반려견 토리를 가고 문제를 일으키는 또 SNS 글을 올렸어요. 아니, 일출 사진을 배경으로 하면서 반려견을 껴안고 앉아있는 사진을 올려서 도대체 이 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 전해드리고요. 또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이 언론사들 있잖아요. YTN, MBC 등등 KBS. 자, 이번에는요, 이 YTN에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는데요.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돌발 영상에 담아가지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엄청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책임을 지금 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드디어 대통령실에서도요, 이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 서민 교수 아주 날카롭게 좋은 논평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YTN 돌발 영상은 왜 이재명한테는 쩔쩔매고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대하느냐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도 이 YTN의 이 돌발 영상과 관련된 송방망이 조치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이 허용한다면은 요즘 이제 우리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100발이나 쏘았는데도 하나도 전부 다 아주 그야말로 백발백중이 아니고 백발백패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첨단 이 군사 기술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조선일보의 유영원 전문 기자, 군사 전문 기자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 국내외 이 기술 개발 현황을 다룬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안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무인기 첨단 기술까지는 저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은 없는데 유영원 기자가 쓴 이 기사가 굉장히 정보적인 가치가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축적 차원에서 말이죠. 우리가 좀 유식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도 무인기가 그냥 무인기가 아니에요. 아주 정밀 게임 체인저가 돼 있어요. 무인기가. 자, 그래서 이 방어 기술, 요격 기술도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제가 이번 방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토리를 가지고요, 이 반려견 토리를 갖고 또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평산 마을에서 지금 이 첫 일출을 하는 거를 사진으로 딱 찍었는데 그때 뭘 갖고 나왔느냐? 반려견 토리를 안고 나왔어요. 누구하고?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나와가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반려견 토리를 가지고 그것도 정초 1월 1일 날 첫 인사로 말이죠, 반려견을 우리 국민들한테 SNS에 올릴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냐? 여러분들 아마도 이 사람 이거 정신 나갔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왜? 첫째 말로 말이죠, 이 반려견 더군다나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애지중지하는 김정은이한테 받은 곰이야 송강이 이 풍산 개를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느냐? 지금 광주에 가 있어요. 아무 데서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광주에서는 어떻게 해서 받느냐? 광주시장이 누굽니까? 강기정이에요. 강기정이는 누굽니까? 문재인 밑에서 정무 속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광주시가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풍산개 파양한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를 빨리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덮어야 되겠는데 아무 데도 안 받으니까
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 자기들끼리 이심전심으로 해가지고 야 강기정 당신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당신 동물에다 갖다 놔. 이렇게 해서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애견인이 도대체 맞는 거 맞아? 야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한 가정에 딸이 또 툭 튀어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돈벌이하다 튀어나온 거예요. 금년도 2023년도 달력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이 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200만 원으로 정해놓고서 달력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억 6천 정도를 모았어요. 야, 어마어마해요. 근데 돈을 1억 6천 모으는 이 펀딩 작업 프로그램을 짠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면은 반려견은 죽어 있는 건가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모두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동물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감싸고 돌았어요. 이거 국민을 그야말로 뭘로 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해도 이만부장이죠. 이 풍산개를 파양한 거를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받고 있고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가지고 야 이거 문재인 해도 너무하네. 이런 지금 불만이 분노가 살아있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동물이 먼저다라고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국민 그리고 이 정치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갖다가 일종의 도구 포르노다 이렇게 비유하면서까지 비판했어요. 그리고 당신 개를 키우면 안 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개를 파양한 아버지 그리고 죽은 개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딸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만큼 끔찍한 도구 포르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임기 내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를 하더니 이제는 어떤 가족은 버리고 어떤 가족은 죽은 뒤에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쏘아 붙이고 더 이상 새로운 이 피해 견도를 양산하지 말고 양산에서 이 책부터 구해서 일독하라. 그러면서요, 이 강효국이라고 하는 이 반려견 훈련사가 쓴 책,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이 표지를 캡처해 올렸어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이 장동혁 대변인이 논평을 내놔가지고 이 고미와 송광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참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키우는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돕는 캘린더나 만들어 파는 모순 덩어리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니다.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요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반려견 토리를 가지고 이 첫 일출 사진으로 올린 거 이걸 보면 여전히 제가 그래서 이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장동혁 그다음에 권성동 이런 분들의 입장을 제가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일출 배경으로 해서 토리견 사진을 올릴 때가 지금은 아니다. 정말 반성해야 할 때다. 왜 반성해야 되느냐? 바로 말이죠. 하루 전날 신년사를 올렸는데 이 신년사가 많은 지금 난리를 이 반발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년사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난히 추운 겨울. 아니 왜 유난히 추운 겨울이에요? 본인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 5년 내내.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년사에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러한 어제 신년사를 내놔서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야 이거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사가 맞나?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일제히 비판문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바로 오늘 또 토리견을 가지고 말하자면 장사에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돈벌이 장사가 아니라 이미지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 이미지는 더 새카마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 아직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리고 내로남불과 총계 조작에 사죄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목적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 그리고 왜 신현영 의회에 대해서는 도대체 침묵하느냐.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렇게 구시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존경심이 생겨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풍산깨 이를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풍산깨를 또 소환하면서 풍산깨의 겨울이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울 것 같다.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인 고미와 송강이 말이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악담이 가득한 신년사를 내놨다. 그리고 최소한 신년 메시지만큼은 정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상화하는 중인데 이러니까 저급한 훈수는 그만 좀 둬라.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를 끌면서 어떻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나.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거짓말하기, 프레임쓰기 좀 그만하라. 이런 비판문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한마디로 해서 몰상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비판의 메시지가 딱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가운데 그야말로 편파 방송의 대가 MBC, YTN 다 도찐개찐 아니겠어요? 자, YTN에서 돌발 영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써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행과 관례에 어긋나게 말이죠. 완전히 짜집기를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난 16일 날 리허설 돌리니까 이거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그 당시 바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그 당시 이렇게 쭉 입장을 그대로 이제 원인해 드리면은 이 YTN이 그 당시에 틀었던 이 돌발 영상, 돌발 영상에서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거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상응하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돌발 영상 사태의 지책임을 잇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이 솜방망이밖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솜방망이 경고 조치 지난 29일 날, 이 사흘 전이죠. 그때 이 보도제작국의 제작 1팀장에는 경고 조치를, 그리고 보도국 영상 취재 2부 담당 PD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어요. 이거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뭐 대통령실의 경고문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한 것이 이제 국장이라고 해서 보도제작국 국장 교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 김호준 보도국의 뉴스지원 팀장을 신임 보도제작국장에 발령하고 현 국장은 뉴스지원 팀장에 발령했어요. 자, 이걸로 눈 감고 아웅하기 식으로 이제 끝내는 판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요, 이거 법적 정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짜집기 영상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이 짜집기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YTN에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YTN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위반이라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요, YTN 대표이사하고 관련 제작진을 법적 조치로 하는 문제를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 그러니까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이제 우리 이 편파적인 방송과 싸우는 그런 일종의 이제 시민단체죠. 국민연대 시민단체에서도 29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짜집기 한 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3명만 딱 제한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해서 경고 주의에 그친 거네. 이거는 전혀 하나만한 실효성 없는 징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국민연대 측에서 볼 때 YTN의 이런 조치는 국민을 대놓고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이 정말 솜방망이 징계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거는 이 YS 경영진이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있긴 한 건지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정말 한술 더 뜬
이 경영진, 바로 이제 MBC라는 거죠. 이건 뭐 여러 번 MBC 우선 이 작년 9월에 유엔 총회 정상회의 할 때, 그리고 11월 달에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그야말로 이 오만방자한 이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볼 때 이 MBC는 YTN보다도 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93년도 MBC 뉴스가요, GM사가 제조한 트럭의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해서 이 발화장치를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방송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의 심판을 거쳐서 GM의 200만 불을 이 MBC는 배상하게 했고 3분 30초나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는 말이죠, 그 일본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연대에서도요, 자, 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 민주당하고 민주당 측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거 눈 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우파와 이런 우파 정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하게 비판하느냐? 예. 그리고 또 허위 방송이 드러나도 이 방송사 경영진은 계속해서 특정 정치 세력, 지지단체들과 결탁해서 우기면서 빠져나가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번에 이 YTN 징계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 수 없는 주의, 그리고 경고 조치에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이 편파 방송들, MBC, 이 YTN 이런 데는 반언론적이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몰상식한 짓만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5개 공영언론사 경영진은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차제 경영진 모두 방송사에서 나와서 나란히 줄지어서 특정 정당으로 돌아가라.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서민 교수, 여러분들 뭐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서민 교수는, 그러면 이제 YTN의 돌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돌발 영상은 왜 이재명에겐 호의적이고 윤석열에게는 악의적이냐? 예. 자, 그동안에 이제 YTN하고 이제 MBC 뭐 도친 개친이나 이거죠. 가짜 방송한 거.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쭉 이제 리허설, 이거 이제 가짜 방송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느냐?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즉,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나치게 정부를 편하게 만든 거, 이게 부끄러워서 이제라도 언론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이의 민심 투어를 타는 영상을 보면 딱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17일 날 이재명의 민심 투어를 돌발 영상에 다뤘는데, 그때 딱 보면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편파적으로 띄우는 이런 돌발 영상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보니 믿지 못지않게 팬심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코멘트를 시작하면서 낯뜨거운 자막이 이어졌는데, 이 낯뜨거운 자막이 뭐냐? 포옹도 오케이, 흔쾌히 시민과 스킨십도, 엄청난 인파, 이번엔 더 본격적으로 민심 청취하는데, 이런 이 아부성, 충성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재명이는 무서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 정권만 악의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이 YTN 돌발 영상, 이 악의적인 편집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악의적 편집이다.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자세를 보여줘라.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이는요, 반면에 경기도사가 됐을 때 뭐라고 인터뷰를 요청한 언론사를 가리켜서 얘기했느냐?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취소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에다가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다 커트야. 무서운 건 인정하지만 한마디만 하자. 예. 이렇게 엄청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무서우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2월 17일자 민생투어 영상, 아부성, 충성성 보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편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민 교수의 얘기는요, 무서운 건 인정하지만 한마디만 하자. 좋게 대한다고 짖고 무섭게 한다고 꼬리를 내리면 그거는 언론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점잖하게 YTN에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아무래도 이 무인기와 관련된 이 관련 기술,
이게 기술의 이 발전 현상, 이거에 관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에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